인스타 스토리,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장소 태그가 가장 강력해요. 이거 보면서 아시죠? 이거 위에 클릭해 보시면은 사람들이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원래는 스토리가 자기 팔로워들한테 노출이 안 됐는데 이거 보시면 홍대 입구 갔던 것처럼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성공팬김입니다. 혹시 해시태그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 않으세요? 몇 개 써야 되는지, 뭘 써야 되는지, 정보도 되게 카더라가 많잖아요. 미신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해시태그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종결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이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인스타그램 CEO, 이제 인스타그램 공식 블로그, 해외에 점화한 연구들, 그리고 이제 현지 트위터들을 좀 많이 참고해서 내용을 했고요. 아마 해시태그 관련된 정보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국내 유튜브도 다 봤고.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더 이상 해시태그에 관련돼서 누구한테 찾아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영상 찾아볼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으로 해시태그 종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해시태그의 작동 원리,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 그리고 직접 해보는 실습, 해시태그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FAQ까지 오늘 올인원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해시태그가 너무 과대포장됐어요. 해시태그는 엄청 쉽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넌 누군데 도대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1.7만짜리 성공펭귄이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관련된 콘텐츠를 연재해가지고 저작 1.2만짜리 카드뉴스를 하나 뽑았고, 조회수 140만짜리 릴스, 그리고 70만짜리 릴스, 모두 해시태그 관련된 콘텐츠로 팔로워 1000명에서 1만까지 딱 2달도 안 걸리는 시점에서 팔로우를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에 있어서는 이미 건증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영상 쪼개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이 영상 하나로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성공펭귄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종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오실게요. Not really. They do help us to understand what a post is about, which means it might be more likely to show up in a place like a hashtag page, for instance. But in general, no, I wouldn't try to think of hashtags as a way to get more distribution. 네, 보고 오셨나요? 방금 나오신 분은 인스타그램의 CEO 아담 모세리거든요. 이 모세리가 해시태그가 과연 이제 도달이나 노출에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건데요. 여기서 세 마디를 저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해시태그는 게시물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에 설명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분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특정 해시태그 탭에 올라가도록 분류를 해준다. 또 분류에 대한 얘기죠. 세 번째 내용이 핵심이에요. 해시태그가 딱히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도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말을 했어요. 뭐 CEO가 말했으니까 이건 팩트죠, 팩트. 여기서 되게 혼란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시태그를 어떻게 쓰면 노출이 늘릴까 고민하고 그걸 기대하고 여기 오셨을 텐데, 여러분 제가 지금 못을 바꿔 갈게요. 해시태그를 뭐 특별히 잘 쓴다고 해가지고 도달이 늘어나거나 노출이 늘어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CEO 피셜 말고도 많은 연구 결과들과 이미 트위터에서도 검증이 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시태그는 사실 거품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사실 해시태그는 알고리즘이 올바른 곳에 이제 게시물을 추천해주도록 하는 서포스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해시태그 과몰입 하시는 분들이 많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쏘시는데, 여러분 인스타그램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인게이지먼트, 그냥 반응성이 전부예요. 그냥 좋아요, 댓글, 저장 잘 박히면은 그냥 무조건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시태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도달과는 상관없다라는 점 이제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오시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납득이 안 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수익 구조를 분석해보면 이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이 무엇으로 돈을 벌까요? 바로 광고예요, 광고. 광고를 달려면은 일단 사람들이 1초라도 콘텐츠에 많이 머물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콘텐츠가 뭘까요? 1초라도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콘텐츠 뭘까요? 좋은 콘텐츠겠죠. 다시 말해서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면은 인스타그램에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즉슨, 여러분 게시물이 되게 좋아. 근데 인스타그램이 그걸 노출을 안 시켜줄까요? 추천을 안 해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업은, 인스타그램은 기업이죠. SNS 이전의 기업이에요. 기업의 영목표는 수익을 내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좋은 콘텐츠를 찾아내가지고 노출을 해주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콘텐츠가 좋으면은 해시태그를 안 달아도 도달이 잘 일어나는 게 다 정상이에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노출이 안 나와서 해시태그 상품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못을 바꿔 갈게요. 노출이 안 나오는 건요, 100%, 그러니까 2000% 콘텐츠 문제예요. 예를 들면 사진이라 치면은 그 사진을 뭐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구도라든지 아니면 소재, 뭐가 됐든 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정보성 콘텐츠라고 하면 그거 역시 본인 딴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좋아요, 댓글, 저장,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콘텐츠라는 뜻이에요. 해시태그는 그거랑 관련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좋은 콘텐츠는 무조건 밀어준다. 왜냐면 광고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광고로 먹고 살기 때문에. 노출이 저조하다면 100% 콘텐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유난히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에 관련돼서 미신이 진짜 많아요. 이 해시태그가 약간 마법의 도구처럼 약간 포지셔닝이 돼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해시태그는 알고리즘을 서포트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지 계정이 발전이 있어요. 해시태그 그거 아무 소용 없는데 그거 맨날 공부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거든요. 그 시간에 남의 것 벤치마킹하고 좀 더 좋은 콘텐츠, 아니면 좋은 거
더 공부하러 다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해시태그에 다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콘텐츠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거 제가 무조건 떡상하는 콘텐츠 만드는 법 제가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꼭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시태그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요. 그 알고리즘은 택배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시태그는 그 택배 주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택배는 당연히 콘텐츠겠죠. 콘텐츠가 올바른 사람에게 이 콘텐츠를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도달되도록 하는 이 택배 주소지의 역할이 해시태그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알고리즘은 이 고양이 사진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이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알고리즘이 이걸 어떻게 고양이 사진이라고 인식을 할까요? 여기서 해시태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해시태그를 달죠. 귀여운 고양이, 집사, 나만 고양이 없어 이렇게 달아주면 이제 알고리즘이 딱 느낌도 뜨면서 아,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구나, 집사들을 위한 사진이구나, 얘는 고양이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냐 싶지만은 알고리즘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게시물을 설명해주는 이제 택배 주소지의 역할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소지가 바뀌었죠. 그러면 누구한테 배달을 시켜주죠? 고양이들을 좋아하는 집사들에게 이 알고리즘이 이걸 배달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집사들인데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보면서 좋아요를 안 눌러줄까요? 본능적으로 누르죠. 그러면서 막 친구들한테 보라고 공유까지 눌러주고 스토리에 올려주고 댓글에 막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 뭐 제 거 분양 받아, 하여튼 뭐 댓글에 막 달겠죠.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리즘 뭐라고 생각하죠?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네? 저와요 저장 댓글이 원활하게 일어나네? 이거 괜찮은 게시물인가 보다 해서 추천을 해주죠. 첫 번째 추천 단계가 인기 해시태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무작위의 사람들한테 노출되거든요. 무작위의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팔로워들 말고도 다른 집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세계의 집사들한테도 쫙 펴줘주죠. 근데도 택배 주소지가 원활하게 돼 있어가지고 집사들한테 다 잘 딜리버리가 돼가지고 또 좋아요가 박혀. 뭐 어떻게 되죠? 탐색 대비 노출이 되는 거예요. 탐색. 그러면 해시태그 유입에 거의 뭐 100배 이상 되는 엄청난 유입이 들어와요. 탐색 대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선팔, 마팔 많이 쓰시죠? 진짜 저는 절대로 안 쓸 줄 알았는데 진짜 쓰시는 분 너무 많더라고요. 뭐 브이로그, 소통 추구, 뭐 이런 거, 취미 이런 거 달잖아요? 고양이랑 상관없죠, 너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알고리즘이 혼란에 빠져요. 이거 선팔, 마팔이 해시태그 크기 각각 1억이야, 1억이나 되는 해시태그인데 이 알고리즘 뭐라 생각할 거예요, 얘를? 모르지. 그러니까 집사들한테 가야 되는데 얘가 예를 들면 택배 주소지인데 경기도, 서울시, 뭐 대한민국, 미국 여기 다 써져 있는 거야. 어떡해. 택배 기사가 뭐 주소를 받아왔는데 막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 어떡해. 이상한데 뭐 던지겠죠, 막.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넘기겠죠, 다. 그냥 스르르 흘러가겠죠. 알고리즘 기껏 이제 힘들어가지고 노출을 시켜줬는데 인게이지먼트가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를 이제 저품질로 규정한 다음에 콘텐츠 노출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께서 팔로우 말고는 도달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하고 저한테 해시태그 어떻게 써야 돼요? 유입이 일어나는 해시태그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초에 해시태그를 이렇게 막 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한테 도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배 주소지는 더도 말도 안,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 연관된 고양이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해시태그는 그렇게 담백하게 달아주셔야 돼요. 많이 쓴다고 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고양이 사진을 집사한테 딜리버리 하는 게 해시태그의 존재의 의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인기 해시태그 상위 노출되면 유입이 늘어나지 않나요? 이 정도 오면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인기 해시태그 상위 노출되면은 유입이 늘어나니까 뭐 한 개라도 더 많은 인기 해시태그를 공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좀 틀렸어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추천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인기 해시태그,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검색 기반의 플랫폼에나 해당이 되는 건데, 네이버는 이제 해시태그 안에 키워드죠. 그러면 이제 경쟁 강도가 낮은 사람들이 경쟁이 없는 키워드를 공략하면은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오는 유입이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렇게 상위 노출의 개념이 맞는 거죠. 근데 인스타그램은 어떻죠? 인스타그램은 추천 기반의 플랫폼이에요. 유튜브랑 똑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시태그 유입이 5천이에요. 근데 탐색된 유입은 얼마죠? 400만이죠, 400만. 얼마야? 뭐 100배 아닌가요? 하나, 둘, 셋, 100배죠, 100배. 여러분, 인스타그램은 검색으로 유입되는 것보다 이 추천으로 유입되는 게 진짜 과장 아니고 10배, 100배 이상 커요. 이게 계정이 커질수록 이렇게 간격이 커지거든요. 근데 막 이 해시태그 상위 노출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관련도 없는 해시태그를 갖다 붙이면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고양이 사진을 집사들한테 이렇게 딜리버리 해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조그만한 거 이 5천짜리 유입 먹으려다가 이 500만짜리 탐색태 추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로 알고리즘을 혼란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저희 하루를 돌아보면 극명하게 갈려요. 여러분, 인스타 하루 어떻게 쓰셨나요? 해시태그 검색 몇 번이나 하셨나요? 뭐 하시긴 하셨겠죠.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홈화면이나 이 탐색 탭에서 90%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홈피드나 탐색 탭은 사실 추천이에요, 추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기 게시물을 하나라도 많이 공략해가지고 유입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애초부터 올바르지 못한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이런 게 어떤 데서 제일 많냐면 제가 받은 DM 중에서 가장 많았던 거는
경우는 이 마스타그램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망원동에 있는 맛집이라 가정을 할게요. 여기는 사진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공덕 맛집, 연남 맛집, 뭐 영등포 맛집, 연희동 맛집, 홍대, 친촌, 이대. 그러니까 뭔가 맛집, 술집 이런 걸로 다 유입된 건데 싸그리 끌고 모아가지고 다 박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이 맛집이 망원동에 있다 가정을 치면은 뭐 신촌 만점을 사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왔어. 근데 이거에 좋아요를 눌러줄까요? 눌러줄 수도 있겠지만은 망원동에 신촌도 거리가 있거든요. 이대, 공덕 사실 뭐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많이 이게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은 유입을 하나 조금씩이라도 더 먹을 수 있겠죠.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알고리즘 망원 맛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줘야지 이게 더 인기 해시태그 이렇게 노출도 되고 탐색태도도 오르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알고리즘이 도대체 누구한테 신촌 맛집을 찾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줘야 되는지 뭐 이대 다니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줘야 되는지 혼란에 빠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망원동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소탐 대신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스타그램은 추천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절대 검색 기반의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딱 정리를 할게요. 팩트를 기반으로 정리를 할게요. 해시태그는 잘 쓴다고 절대 도달이 늘어나지 않아요. 알았죠? 뭐 인기 게시물 잘 쓴다고 도달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시태그는 그냥 분류의 수단일 뿐이에요. 올바른 주소로 배달을 하기 위한 택배 배송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인스타그램은 꼭 추천 기반의 플랫폼이라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추천 기반이라는 플랫폼을 인지하고 가면은 절대로 뭐 이게 쓸데없는 해시태그를 쓰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소탐 대실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아시니까 이제 관련 없는 이제 해시태그 쓰지 않겠죠. 선팔 마팔 같은 거 이제 안 쓰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첫째도 인게이지먼트, 둘째도 인게이지먼트예요. 콘텐츠가 좋으면 무조건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고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면 추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스타그램 추천 기반의 플랫폼이라 했죠. 그러니까 추천이 탐색대 먹는 순간 계정은 막 일주일에 막 1000명, 2000명씩 늘어나요. 제가 그 해시태그 종결 콘텐츠 하나 올렸을 때 하나 딱 터지니까 일주일 만에 2000명 모았거든요. 팔로우. 그리고 이번에 제가 릴스 100만짜리 하나 뜨니까 1K에서 5K까지 걸리는데 한 달 걸렸는데 5K에서 1만까지 또 한 달 걸렸어요. 탐색 때문에 노출되는 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유입 하나 먹으려고 그거 속담대실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럼 계정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이런 얘기 나오시죠. 해시태그는 뭐 많이 쓰면 좋은가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궁금하죠? 이게 해시태그 개수에 대해서 진짜 카더라가 많거든요. 제가 이것도 오늘 팩트를 기반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딱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정하는 거예요. 해시태그는 여러분 딱 6개만 써주세요. 알았죠? 6개만 딱 쓰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6개만 쓰는 거예요. 6개 이하로 쓰는 거예요. 자, 해외에 공신력이 있는 SNS 에이전시가 있어요. 소셜 인사이더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1년 동안 7,500만 개의 게시물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게시물에 해시태그와 인게이지먼트의 그러니까 반성, 좋아요, 댓글, 저장, 공유점 같은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그래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은 인게이지먼트가 잘 일어나면 추천이 돼가지고 도달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인게이지먼트 이퀄 도달이라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게이지먼트 이퀄 도달이라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해시태그 개수랑 인게이지먼트의 상관관계를 이제 조사해봤어요. 그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해시태그 사용 개수에 따른 인게이지먼트죠. 봐봐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높죠, 여기서? 3개에서 4개 썼을 때 3.4로 가장 높네요. 근데 사실 3.3, 3.2, 3.1, 3.1 뭐 개수에 따라 뭐 20개를 쓰든 4개를 쓰든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CEO분이 말씀한 그러니까 아담 모세리가 말씀을 하신 게 맞다는 얘기예요. 몇 개를 쓰든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거 뭐 어떡해. 이거 진짜 연구 결과인데 뭐 이제 카더라 있나요? 팩트죠, 팩트 이거. 그냥 이제 좀 의심이 되시더라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상관관계 없다, 개수랑.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계정이 작으면은 유입이 없으니까 해시태그를 하나라도 더 써가지고 유입 부스러기를 주워 모아야 되지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진 않아요. 이거 보실게요. 5천에서 1만까지 노란색이고 검은색은 1만에서 5만까지 5만에서 100만까지는 이제 초록색이죠. 한번 볼게요. 여기가 개수, 여기가 인게이지먼트예요. 그럼 노란색 보시면은 노란색 뭐 큰 차이 없죠. 오히려 15개 이상부터 눈에 띄게 도달이 줄었어요. 그럼 이제 1만짜리 볼게요. 1만은 뭐 거의 그게 없네요. 개수에 따른 몇 개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5만에서 100만은 눈에 띄게 줄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정이 적을수록 개수를 많이 써야겠나? 많이 쓰면 오히려 줄죠?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정 규모랑 개수랑 뭐 인게이지먼트 전혀 상관관계 없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관련성이다, 관련성. 초반에 유입이 없으면은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여러분. 관련 해시태그 가가지고 열심히 소통하시면은 유입이 일어나요. 이런 거 해시태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가셔가지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소통을. 가서 좋아요 달고 진심 어린 댓글 달아주고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해시태그가 이 커뮤니티 해시태그가 나한테 맞는지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익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해시태그 뭐다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CEO 오피셜로 해시태그는 도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개수 종결할게요.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맞는 거예요. 무조건 6개 이하로 쓰는 거예요. 6개 이하로. 6개 쓰세요, 6개. 6개 이하로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해시태그 이해되셨죠? 그냥 해시태그 별거 없어요. 그냥 관련이 있는 해시태그를 6개 이하로 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죠. 그냥 관련 있는 해시태그를, 게시물을 설명할 만한 해시태그를 6개 이하로 쓴다. 이게 다예요, 해시태그는. 근데 너무 이제 많이 복잡한 게 많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련 있는 해시태그를 6개 이하로 쓴다. 끝이에요, 끝.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제가 실전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해시태그 필 챕터 3는 해시태그 실전편입니다. 실전하게 들어가기 앞서서 제 마음가짐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해시태그 과몰입하지 마시려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해시태그는 가볍게 하세요. 어차피 도달이 상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막 시간과 에너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셨죠? 가볍게.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뭐 한 달에 한 개, 뭐 일주일에 한 개 올리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개 올리거나 이틀에 한 개 올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막 크기에 맞는 50만짜리 분석해가지고 경쟁 케어도 해가지고 엑셀 정리해가지고 와,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1만까지 계속 키워왔잖아요. 절대 못해요. 단언할게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한 사람 전 진짜 몇 명 못 봤어요, 진짜. 100명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서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셨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6개만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이제 애매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정해드릴게요. 6개 중에서 3개는 세부 키워드 써주시고요. 나머지 3개는 커뮤니티 키워드 써주세요. 이건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해시태그 절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다 계정 그냥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계정 날아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시태그 절대로 복붙 하시지 마시고 수작업으로 일일이 달아주세요. 해시태그 찾아가지고 수작업으로 누른 다음에 그것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수작업으로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세부 키워드랑 커뮤니티 세부 조금만 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이 커뮤니티 키워드라는 건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마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좀 예시를 들자면 고양이 사진 있었죠. 고양이를 좋아하는 집사들이 모여있는 마을, 뭐가 있을까요? 양양이 해시태그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고양이 있을 수도 있고 해시태그, 뭐 고양이 스타그램, 뭐 집사의 생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건 이제 집사들이 몰려있는 곳을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그래요. 알죠? 마을이라 생각을 할게요. 그런 해시태그를 3개 써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해시태그 크기도 궁금하시죠? 보통 세부 해시태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1천에서 1만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을 커뮤니티 해시태그는 보통 5만에서 50만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딱 정해드리는데 100만 이상의 해시태그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90% 이상이 1000K, 1K 미만이실 거예요. 그분들은 100만 이상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1만부터 달성한 다음에 100만 쳐다보세요. 아셨죠? 제가 팔로우 5,000명일 때 해시태그 50만을 공략했거든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1만 되기 전까지 100만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적절한 해시태그 크기가 뭐냐고, 나한테 맞는 해시태그 크기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신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게시물을 업로드 하신 다음에 30분 이후에 그 해시태그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인기 해시태그 부분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 해시태그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해시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뭐 1,000 먹었으면 2,000, 2,000 먹었으면 5,00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팔로우 1,000명 미만을 좀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커뮤니티 해시태그 10만 이상은 사실 어느 정도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세부 해시태그는 도달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커뮤니티를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제 게시물을 좀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좀 큰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그 해시태그 네임드가 되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죠. 커뮤니티 해시태그 마을이라고요. 이 세부 해시태그는 그냥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동네. 조그마한 동네. 이런 데서 장기적으로 활동하기엔 좀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 해시태그의 네임드가 되시기 위해서는 한 5만에서 10만 정도 되는, 50만 정도 되는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써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크기에 대해서 보충 선물 조금만 더 드리면은 이 드로우 핸드루 님이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더라고요. 가져와 봤어요. 계정의 크기는 이 목소리의 크기라 보시면 되고요. 해시태그의 크기는 그 마을의 크기라 보시면 돼요. 근데 팔로워가 적을 때는 애기라 보시면 돼요. 애기. 꼬맹이잖아요. 근데 해시태그 마을에는 어른도 있고 덩치 큰 레슬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 사이에서 애기가 뭐 목소리를 이렇게 내봤자 얼마나 내겠어요. 그러면 바로 묻힌단 말이에요. 올리자마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좋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애기들은 1000대에서 좀 놀다가 조금씩 챌린지를 해서 위로 올리시는 게 낫고요. 어른이시다 본인이 생각하시면은 뭐 1만, 5만, 10만 뭐 부담 없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막 크기 이렇게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적당히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의 일상물이에요. 적당히가 포인트다. 제가 이제 50만인데 이 정도. 그건 여기서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50만은 완전히 공략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해시태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만 하시라고 홈페이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미디언스라는 홈페이지예요.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예를 들면 이제 전 드로우 앤드류님을 벤치마킹 했거든요. 그럼 이제 드로우 앤드류님을 이렇게 여기에 검색을 하면은 드로우 앤드류님이 쓰시고 계시던 커뮤니티 해시태그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자기개발, 동기부여, 뭐 카드뉴스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로우 앤드류님에 맞는 드로우 앤드류님의 마을인 거죠. 그럼 저는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쓰는 거예요. 뭐 이걸 그대로 갖다 뺏기진 않겠지만은.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찾았으면 그걸 다시 입력하면은 거기에 맞는 또 세부 해시태그들이 나와요.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 있으면 나중에 해시태그 달 때 좀 도움이 되죠. 참고하기에는.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다고 또 뭐 이거 막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아셨죠? 적당히 이거 괜찮네, 게시물이 맞네 라고 싶으면 쓰시면 되는 거고, 뭐 이거 아니어도 뭐 쓸 거 많으니까 이렇게 러프하게 하시면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해시태그는 힘 빼고 적당히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기로 할 수 있을 정도로 6개 미만으로만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이게 포인트예요. 그거 힘 뺄 시간에 콘텐츠 열심히 만드세요. 콘텐츠 시장 조사 열심히 하시고 콘텐츠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릴스 만드시고. 자, 이제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3개를 해볼게요. 자청님의 역행자를 리뷰한다 생각하고 해시태그를 한번 달아보고, 먹스타그램 입장에서도 한번 달아보고, 뜨개질 하시는 이분 입장에서도 한번 달아볼게요. 자, 먼저 해볼게요.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시고요. 역행자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건 자청님의 역행자 세부 키워드가 뭘까요? 이게 너무 쉽죠? 그냥 제목 쓰면 되는 거예요. 역행자가 첫 번째 세부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굉장히 1.7만이죠. 이거 1.7만이면 쓸만한 것 같아요. 뭐 1000 미만이시라도 1만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쓰시고, 또 다음 뭘까요? 자청이겠죠. 자청님이 쓰셨으니까 자청이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청도 지금 보니까 자청이라는 해시태그 또 1.1만이네요. 그쵸? 그럼 이때 1000대가 없네요. 그럼 1000대 한번 써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자청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자청 추천 도서가 아래 1000 플러스가 뜨죠. 그럼 이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세부 키워드 3개 다 나왔죠? 진짜 쉽죠? 그 다음 뭘까요? 커뮤니티 해시태그. 자청님의 역행자를 읽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너무 쉽죠, 여러분. 그쵸? 책 아니면 자기개발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책, 독서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커요. 막 1000만 이러기 때문에 전 조금 더 안으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책스타그램이 어떨까요? 책스타그램 해볼게요.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스타그램 하겠죠? 그쵸? 이거 책스타그램이 16만. 그럼 이거는 한 20만 넘겠네요. 뭐 커뮤니티 해시태그니까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책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 자기개발 써도 되죠. 뭐 1000만 넘겠어요. 168만이죠. 뭐 그냥 한번 써보죠. 아니면 좀 자기개발 저는 쓸게요. 100만 정도 괜찮아요. 또 자기개발 그램 어떨까요? 아니면 자기개발 도서 1.1만이네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저기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번 꼭 꽈볼게요. 제가 방금 책을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썼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 사업하다가 치면은 좀 이게 다르게 나오겠죠. 비즈니스 하는데 책이 중점, 이건 지금 책을 중점으로 했지만은 제가 만약 사업가라고 치면은 좀 달라지겠죠, 해시태그가. 왜냐면 딜리버리 되는 사람들이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딜리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번에는 나는 사업가인데 역행자라는 책을 읽었다는 컨셉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역행자까지는 똑같겠죠. 역행자랑 자청님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비즈니스 서적 어떨까요? 비즈니스 치면은 비즈니스라는 것도 괜찮겠죠. 비즈니스라는 것도 마을에 해당되니까 커뮤니티 세 개 찾고 비즈니스를 한번 쳐볼게요. 한 번 더 쳐볼게요. 비즈니스 서적 어떨까요? 비즈니스 책이나 서적. 100 너무 작죠. 이런 건 좋지 않아요. 비즈니스 서적. 너무 작네. 그쵸? 이런 거는 좀 안 쓰면 좋고. 그러면 사업가 어떨까요? 사업가 마인드는 괜찮다. 사업가 마인드. 아니, 그냥 사업가라 할까요? 사업가라 하고 사업가 마인드로 가시죠. 자, 그러면은 5개 나왔죠. 이러면은 저는 사업가인데 사업가가 마인드셋을 위해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럼 이 사업가 마인드를 원하는 사람들 딜리버리가 되겠죠. 같은 게시물을 써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시태그 추천해달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 이건 된 거고, 다음에 이거 마스터그램 해볼게요. 자, 이거 뭐예요? 떡볶이죠? 떡볶이 너무 쉽죠? 떡볶이 그냥 세부 키워드로 넣는 거예요. 떡볶이. 이건 너무 쉽네. 떡볶이 나왔고. 이게 망원동에 있는 떡볶이 집, 맛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뭐가 나왔죠? 망원동 맛집 나오겠죠? 망원동 맛집 48만. 괜찮지. 그럼 여기 또 밑에 하나 더 괜찮은 거 나왔잖아요. 뭐 있어요? 망원동 맛집 추천 있죠? 5천. 괜찮죠? 이거 먹으면 되지. 또 뭐 있어요? 망원동 분식집 괜찮죠? 망원동 분식. 이거 너무 적은데. 이거 너무 적다. 그래도 전 쓸게요. 망원동 분식이라는 게 이게 되게 게시물을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분식이라고 쳐보면 어떨까요? 분식 70만. 분식 맛집 11만짜리 써볼게요. 그럼 망원동 분식을 지우고 망원동 분식 맛집이라 치울게요. 그리고 망원동이라는 해시태그를 하나 달게요. 100만짜리. 자,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죠.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맛집 추천 어떨까요? 그냥 이 정도로 하죠. 뭐 쓸 거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꼭 6개 치울 필요 없어요. 이래도 사진 괜찮으면은 진짜 노출 잘 일어나요. 여러분, 같은 음식이라도 진짜 맛깔나게 찍는 사람들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노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해시태그를 분석하지 말고 그런 진짜 맛깔나게 찍는 사람의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찍었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100배는 나아요. 알았죠? 같은 그 음식이
올리기라도 어떤 타이밍에 찍는지, 어떤 구도로 찍는지, 어떤 색감으로 찍는다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인기지부터가 달라지고 아셨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맛집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뜨개질 한번 해볼게요. 뜨개질. 자, 제 목도리예요. 자, 뜨개질 할게요. 뭐 할까요? 뭐 뜨개질 당연히 하면 되겠고, 목도리, 뜨개질 목도리였고요. 뜨개질 목도리 검색해보면 나오지. 1000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이거 누굴 타깃으로 하냐가 좀 달라요. 뜨개질을 하는데 남자친구 선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헤매냐면, 제가 이 뜨개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남이 나한테 해시태그 추천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자청님에 관해서는 진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개발이나 성공 관련해서는 진짜 뭐 100번도 얘기 더 할 수 있겠지만, 이 뜨개질에 대해서 막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쨌든 예시를 드니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니까. 그럼 맛집을 운영하시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 타겟팅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뜨개질 목도리, 전 남자친구 선물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60만. 추천, 남자친구 선물 추천으로 가볼게요. 그거랑 또 예쁜 브로치가 하나 들었으니까 브로치 쳐보면 18만. 근데 전 뜨개질을 포인트로 줄 거니까 브로치는 별로 먹히지는 않겠네요. 뜨개질 하는 법 어떨까? 뜨개질 하는 법. 너무 적다. 뜨개질, 내가 만약에 뜨개질 가르치는 사람이라 치면은 뜨개질 수업이 괜찮겠다. 이거 5천짜리잖아요, 그쵸? 내가 뜨개질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뜨개질 수업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가볍게 하시면 돼요, 가볍게. 다음에는 이제 챗4로 해시태그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복사 붙여넣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이것 때문에 계정 밴당한 다음에 노출 죽어가지고 계정 다시 키우거나 접는 사람들 진짜 꼽아도 10명 넘게 본 것 같아요. 저한테 문의 준 사람 중에서.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뭐 안 걸리시는 분들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팔로우 0대부터 그렇게 하시면은 1000, 2000 이렇게 딱 됐을 때 갑자기 해시태그에 딱 맞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운 좋으면 하루 만에 풀 수도 있겠지만은, 운이 안 좋으면은 2주, 막 한 달 지나도 안 풀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러면은 그냥 계정 버리고 새로 키우는 게 훨씬 빨라요. 섀도우밴 직행 열차니까 절대 해시태그 못 붙하시면 안 돼요. 섀도우밴이 뭐냐면 그 어뷰징 있죠. 그러니까 매크로 같은 걸 걸러내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했지만은 노출을 이렇게 컷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은 인스타그램 공식 밴도 아니기 때문에 걸렸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니까 절대 걸리면 안 되니까 애초에 하질 마세요. 제가 해시태그 6개만 쓰라는 것도 여기에 했어요. 여러분, 해시태그를 9개, 10개, 12개 이렇게 쓰는데 매일매일 이게 수작으로 달아준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6개만 힘 빼고 그냥 그렇게 해시태그 써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붙만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금지 해시태그인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막 심각한 건 아닌데, 종종 금지 해시태그인지 모르고 막 쓰시면서, 금지 해시태그 쓰시면 그 쓴 게시물은 노출이 제한되거든요. 섀도우밴 먹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똑같은 거 계속 쓰고 계시다가 노출 안 나온다고 문의 주신 분이 가끔 계셨는데, 이 금지 해시태그 쓰면은 그 게시물 노출 제한되시니까 쓰시면 안 되는데, 보통 이 금지 해시태그라는 게 말 이런 게 폭력적이거나 되게 성적인 그런 해시태그만 있는 줄 아시는데, 그게 일반적인 해시태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먹스타그램 같은 거, 그런 것도 금지 해시태그 걸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1000만 이상 그런 엄청 대형 해시태그에서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선팔도 한번 금지 해시태그가 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1000만 이상의 해시태그는 그냥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꼭 써야 된다 싶으면 검색 한번 해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거 한국인이시면 그냥 영어 해시태그 쓰지 마세요. 영어 해시태그는 금지 해시태그가 1만 개가 넘어요. 저는 저한테 뭐 여쭤보신 분들한테 그냥 영어 해시태그는 그냥 쓰지 말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본인께서 거주하는 중 외국인 오거나 아니면 내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많다 하시면은 쓰셔야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시태그는 마을이라고 얘기했죠. 내 타겟들이 모여있는 마을. 근데 뭐 한국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한테 아직까지는 노출을 할 일이 없겠죠. 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90% 이상 한국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영어 해시태그 절대로 쓸 일이 없죠. 여러분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해시태그 쓰지 마시고요. 뭐 정 써야 된다 하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언론 보이시죠?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언론이 왜 금지 해시태그야? 커뮤니티 라인이 왜 위반하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꼭 쓰셔야 되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일부 게시물이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셔서 최근 게시물이 숨겨졌습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금지 해시태그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결론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라 했죠? 해시태그는 CEO 오피셜로 도달에 늘려주지 않는다. 이거 짚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도달 늘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해시태그는 분류수단이다. 택배 주소지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해시태그만, 연관 해시태그만 써주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중요하죠. 검색 유입이 아니라
추천 유입이 훨씬 크다. 인스타그램 뭐라고 그랬죠? 추천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이 건백 유입이 몇백에 먹으려다가 이거 추천 유입이 몇만 단인데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연관 해시태그만 써주세요. 경기도 사면은 경기도라고 해시태그를 달아야지 서울 해시태그를 왜 달아요? 그쵸? 묻지도 따지지 마시고 6개 이하로 이건 말씀드렸죠. 연구고갈도 다 말씀드렸어요. 이해 안 가시면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는 무조건 뭐라 했죠? 수작업으로 대충 달자. 이게 대충 딱 이 자세로 해시태그 다는 게 포인트예요. 딱 이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래 못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제일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반년 이렇게 꾸준히 해야지 성장이 있는데 이렇게 막 힘 빼면은 절대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 다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저만 또 하면은 또 이게 소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해시태그에 관련해서 사전에 Q&A를 좀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답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한국어, 외국어 뭘로 태그를 달아야 효율성이 있을까요? 일단 한국인이시면은 영어 해시태그 쓰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굳이 써야 된다고 하시면은 예를 들면 뭐 타투를 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에 살고 계시나 이러면 영어 외국 써야 되죠. 왜냐면 내 타겟팅이 외국인이면 당연히 써야겠죠.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마을이라 생각하시고 내 팔로워들은 어느 마을에 살고 있을까라는 이쯤을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뭐 NYC라는 해시태그가 있잖아요. 근데 뭐 내가 뉴욕시티를 좋아하고 거기에 살고 있고 뭐 그런 하면 거기 NYC를 달아야겠죠. 그렇죠? 뉴욕시티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내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고 싶은데 한국어로 뉴욕시티 하면 도달이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해시태그 추천은 이거는 애초에 이해가 가셨죠? 해시태그 추천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포지션에 따라 본인이 게시물을 만든 목적 누구한테 딜리버리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해시태그가 아까 자청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은 게시물을 만들어도 내가 누구냐 그리고 이 게시물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해시태그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해서 관련 해시태그 달아 팔로우 유입으로 될지 이거 두 가지 관점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택배 주소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세부 키워드 3개 쓰시고요. 예를 들면 이거 스타벅스 컵이라고 있죠? 그러면 스타벅스 그리고 컵, 머그컵 뭐 아니면 찻잔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세부 키워드고 그 커뮤니티 해시태그는 스타벅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인테리어 될 수 있고 뭐 가구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검색 유입, 인기 해시태그 공략에 관련 검색 플랫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하면은 이건 틀렸죠. 그쵸? 인기 해시태그를 찾아가지고 한 개라도 더 많이 단다라는 건 아까 옳지 않은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관련된 해시태그를 6개 이하로 써주세요. 그게 다예요. 답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타겟 위주의 단어들을 태그하는데 한정적이에요. 타겟 위주라는 게 좀 뭐야 좀 애매하긴 한데 카페라고 하시면은 커피, 티라미수, 망원동 카페라고 할게요. 망원동 카페, 망원동 데이트 코스 몇 개 안 나오죠 사실. 그러면은 그래도 커뮤니티 해시태그는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망원동, 뭐 카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막 카페 추천 이런 식으로 망원동 카페 추천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계속 돌려 써주시고요. 세부 키워드나 뭐 순서 같은 거 당연히 바꿔주셔야죠. 애초에 매일 수작업을 하는데 순서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매번 똑같은 해시태그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수작업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세부 키워드 매번 달라지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애초에 뭐 해시태그 다양하게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4개에 맞는 크기의 순서 너무 큰 건 아닌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일단 1000만 이상, 500만 이상 쳐다도 보지 마시고 한 개라고 치면 100만 써주시고 4개 맞는 크기는 아까 뭐 소라님께서는 1000명에서 5000명 사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1000, 5000, 1만 이하의 세부 해시태그부터 이게 차근차근 공략해 나가는 거죠. 근데 뭐 30분 후에 검색해봤는데 인기 게시물에 떠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뭐 1,000 했는데 인기 게시물 떠있다. 그럼 뭐 5,000 도전해볼 수도 있고 1만 도전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커뮤니티 해시태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쓴다는 데 의의를 두고 가시면 된다 되면 됐고 복붙 하시면 되는데 뭐 타자로 똑같이 치고는 똑같은 해시태그 순서만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6개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6개 다 매번 똑같이 쓴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게시물마다 세부 키워드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본인의 사진을 올린다 쳐도 뭐 구도도 다를 거고 뭐 표정도 다를 거고 위치도 다를 거고 장소도 다를 거고 아니면 그 게시물이 찍게 된 목적도 다르고 예를 들면 강사 프로필하고 강사라는 했어요. 세부 캐스팅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커뮤니티 해시태그는 돌렸어도 되는데 세부 키워드는 사실 그냥 계속 바뀌는 게 좋죠.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는 절대로 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떤 게 노출이 잘 되는 해시태그인지 모르겠습니다. D트레인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게 노출이 잘 되는 해시태그인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죠. 이거 패스할게요. 관련된 해시태그를 6개 미만을 단다. 됐죠? 세부 키워드 3개, 커뮤니티 3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시태그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영어 또는 영역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까 답변 드렸으니까 넘어 들어갈게요. 해시태그 고객이 유입된 해시태그 그게 해시태그로 어떤 고객이 유입되는지를 그 인사이트에서 사실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 비해서 사실 인스타그램이 조금 분석 툴이 미약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소, 중, 대, 고 이거는 이게 왜 질문 주시는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소형, 이렇게 중형, 대형 이거 골라가지고 333 해가지고 333 전략으로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세부랑 이제 커뮤니티 이렇게 3-3으로 나눠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부 키워드만 먹으면은 1만 미만에서 확실히 해시태그를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인기 해시태그 노출이 잘 되는 것과 동시에 거대한 이제 마을 해시태그도 공략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소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조금씩 커나가는 거죠. 1K 가면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예를 들면 뭐 1K에서 5K까지 한 달 안에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커뮤니티 마을 안에서 소문이 나죠.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커나갈 수 있죠. 포지셔닝이라 보면 돼요. 근데 뭐 1만 미만에서 계속 6개 다 1만 미만으로 쓰면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동네니까 동네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마을로 가고 도시로 가야 되는데, 아셨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큰 해시태그를 쓴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인스타 스토리,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일반 해시태그는 그냥 커뮤니티 링크라 보시면 되는 거고, 장소 태그가 가장 강력해요. 이거 보면서 하시죠. 이거 홍대 입구 치시면 여기 오른쪽에 장소 해시태그가 있죠. 홍대 입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사람들이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원래는 스토리가 자기 팔로워 드라이브가 노출이 안 됐는데, 여기 보시면 홍대 입구에 갔던 것처럼 불특정 다수한테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이러면 자기를 좀 더 알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팔로워 수 적을 때는 많은 노출을 위해,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나오죠. 이거 아까 해시태그 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적을 때나 나을 때나 똑같아요. 적을 때는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냥 커뮤니티 해시태그 있죠.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해보세요. 먼저 가서 좋아요도 달고 댓글도 달고 좋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말도 걸고 이렇게 하면서 맞는 해시태그를 하나씩 찾아가시면서 팔로워들이 조금씩 늘려가세요. 소통을 하시면서. 이렇게 1K만 모아도 저는 불쏘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제 찐팬들이 생기면은 제가 게시물을 딱 올리자마자 그럼 그 사람들이 타타타닥 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다 해줘요. 그러면은 인게이지먼트가 빵빵 터지니까 탐색들이 노출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계정이 막 팍팍팍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 팔로워 수 적을 때는 이 해시태그 같은 거 하지 말고, 사실 1K 미만에서는 해시태그 뭘 써도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해시태그 뭐 적을 때 의미 없다 해서 막 달면 안 돼요. 왜냐면 알고리즘은 그 사람이 썼던 해시태그 이력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막 썼다. 옛날에 막 썼어 해시태그를.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뭐 해시태그를 뭐 잘 맞는다 될 수는 있겠는데, 알고리즘은 한 개의 게시물에서 그렇게 해시태그 계정을 분류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해시태그 역사를 토대로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규정을 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거든요. 알고리즘이 진짜 똑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시태그는 항상 6개 미만으로 관련된 것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첨언하자면은, 이거 아까 제가 불쏘시개 말씀을 드리자면 게시물을 올리잖아요. 근데 노출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게시물 하나가 저품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은 계속 열심히 노출을 시켜주는데 계속 인게이지먼트가 떨어지죠.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그 게시물에서 끝나지 않고 그 계정 자체를 그냥 저품질로 규정해가지고 노출을 완전 죽여버려요. 예를 들면은 인게이지먼트 검색해보시면 막 0.03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 지금 저품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계정을 살리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키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계정이 크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계정이 크면 클수록 인게이지먼트 떨어지는 건 정상입니다. 보통 5000K 정도 되시면은, 팔로워 5000 정도 되시면은 인게이지먼트 한 5% 나오는 게 정상이시고, 그 1만 5만 가시면 더 떨어지는 게 정상이니까 사실 0.03, 0.3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죠. 오프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매장명 같은 특징을 매장명은 뭐 어떻게 매장명 바꿀 수 없잖아요. 나이키 신발인데 나이키 바꿀 거 아니죠? 그쵸? 그러면 매장명은 계속 쓰셔도 됩니다. 근데 세부 키워드는 항상 바뀌어야 된다는 점 아셨죠?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점. 주류 아웃태그가,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검색해보신 다음에 커뮤니티 라인 위반 문구가 없으면은 쓰시면 됩니다. 게시물이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 중심으로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섀도우밴 걸리셨거나, 섀도우밴 걸렸으면은 팔로워한테만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해시태그 노출이 안 돼요. 해시태그 노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추천 노출도 당연히 안 되겠죠. 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보시면은 해시태그 밴 테스트하는 법 있으니까요. 그걸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팔로우하는 사람 좀 노출된다는 거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추천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기 해시태그를 등급을 안 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탐색 탭으로 유입을 안 시켜준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얘기예요. 인게이지먼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팔로우를 아까 소통하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 모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포마지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뭐 선팔 마팔 그 1억짜리 그 해시태그에서 막 활동하면서 선팔 마팔 이렇게 하면은 짬뽕 돼가지고 그 불쏘시개가 물이 젖은 불쏘시개가 돼버려요. 그 물 젖은 데다가 불 붙인다고
붙나요, 여러분? 안 붙죠? 그러면은 계정이 저품질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인게이지먼트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게이지먼트 측정하는 법 제 릴스나 또 쇼츠에 또 해놨거든요. 그거 해보시고 본인 계정에 인게이지먼트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측정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미만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게시물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론부터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활동하지 않은 기존 계정으로 해시태그만으로 노출과 팔로우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시태그는 도달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 활동하지 않던 기존 계정, 이게 인스타그램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 중에 하나가 활성화예요. 계정 활성화. 뭐 예를 들면 스토리를 올린다던가 DM을 주고받으면 소통을 한다던가 댓글 좋아요 박는다던가 게시물을 올린다던가 이런 계정 활성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요즘에 이 유튜브 영상 올린다고 릴스를 하나도 몰렸더니 도달이 10분의 1이 됐어요. 10분의 1이. 그러다가 또 게시물 올리면 다시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간으로 휴면 계정이었으면 사실 살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정이 막 엄청 크고 그러시면 OK 미만이시면 그냥 새로 키우는 게 빠르세요. 활성화가 돼야지 막 열심히 밀어주거든요. 계정 활성화는 얘가 산소 같다 보시면 돼요. 불을 딱 붙였는데 계속 활성화되면 산소가 나와가지고 빵빵 터지지. 그러니까 해시태그가 문제가 아니고 계속 활성화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키우시는 게 낫다. 뭐 여기까지십니다. 어떠셨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해시태그 관련된 영상이랑 제가 오피셜 팩트 같은 거 거의 다 봤어요. 아마 저보다 많이 본 사람들은 드물 거예요. 그리고 1.7만 계정까지 키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코칭을 해왔거든요. 다 검증을 해왔고 사람들한테도 이제 검증이 완료된 거예요. 믿고 따라 하셔도 되고요. 해시태그 기억해주세요. 해시태그 도달 중요하지 않고 관련된 것만 세부캐드 3개, 커뮤니티 3개만 써주시고 못부터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관련된 것만 해시태그는 주소지를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성공팬이었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